자, 이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데, 일단은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삼각형의 결정 조건이라고 하는데, 삼각형은 6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있고 내각이 있습니다. 그걸 삼각형의 6가지 요소라고 부르는데, 결국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그 6가지 요소 중에서 어떤 3가지가 주어지면 나머지 3가지를 구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삼각형일 때에 대한 이야기잖아. 물론 그 일반적인 삼각형이 주어졌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을 유도할 때도 다 수선의 발을 내려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도 과정을 갖다가 열심히 봤으면 말이야, 일단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야 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도 과정, 이걸 문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유도 과정을 반드시 꼼꼼하게 다 살펴볼 필요가 있고, 그 유도 과정에서 해야 될 짓들을 일성화시켜야 돼. 체화시켜야 된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그 유도 과정에서 뭐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거를 뭘 연결고리 삼아서 이 식을 만들어야지 잘 봐놔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일반 삼각형에서 이제 삼각형의 6가지 요소 중에서 삼각형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이게 있고 SAS, ASA 이런 게 있었는데,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삼각형이 결정된다. 이 말은 저 세 변의 길이 주어지면 저 세 변의 길이를 갖는, 물론 삼각형 성립 조건에 맞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저런 세 변의 길이를 갖는 삼각형은 세상에 유일하게 딱 하나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변의 길이가 먼저 주어졌을 때 나머지 정보들, 세 각을 찾으려는 스타트라는 거는, 스타트는 이걸로 끊어야 되지만 나머지 정보들은 또 다른 것들도 복합적으로 써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코사인 법칙부터 써야 돼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각도 하나 모르면 코사인 법칙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지? 좀 이따가 정리를 할 거지만, 그 다음에 요거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다. SAS, 두 변과 사이각 주어지면 이것도 사실은 코사인 법칙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물론 이 뒤쪽으로 추가적인 정보들은 뭔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추가적으로 써야 되겠지만, 스타트는 일단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이 2개 주어졌잖아요. 뭐라고? 각이 2개 주어지는 순간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각 2개가 주어졌단 말은 일단 세 내각이 하면 180도니까 나머지 하나도 사실은 주어진 거죠, 각이. 그러니까 요 끼어있는 요 변은요, 세 내각 중에서 누군가의 대변입니다. 누군가의 대변이야. 마주보는 변이라고. 그럼 한 쌍의 대각과 대변이 나오는 순간 무조건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한 쌍의 대변, 대각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사인 법칙의 요지 아닙니까? 그지? 그래서 일단 스타트를 끊어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추가적으로 그 뒤에 나오는 정보들을 취합하면서 다른 것들을 추가적으로 써 나가면서 정보를 찾는 문제들이야 다. 활용 문제들이. 자, 이랬을 때 일단 첫 번째 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자, 사인 법칙은 일단 외접원이 등장을 하잖아요. 외접원에서 이제 삼각형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여기 있는 요놈이 외접원의 반지름이라고 하고, 여기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고 했을 때, 여기를 스몰 a, 요거를 스몰 b, 요걸 스몰 c라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이제 이걸 유도하는 과정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 했습니다. 결국은 직각을 창조해야 돼서 직각삼각형의 원리로 유도합니다. 무조건. 직각이 아닌 놈이지만 아이러니하게 이 법칙은 직각으로부터 유도가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직각을 유도할 거냐면, 요렇게 딱 연결을, 지름이 있죠? 지름으로 이렇게 딱 연결을 하는 순간, 이렇게 하는 순간, 일단은 이 각도 편의상 그냥 여기를 A'이라고 하고 이 각 똑같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앞으로는 그냥 이 각도를 sin A라고 할게요. 그냥. 요 점은 다른 점이다. 각도는 똑같으니까. 왜 각이 같습니까? 요거에 대한 원주각으로서 같죠. 그리고 얘가 만약에 지름이면 여기다 무조건 직각된다 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길이는 2R이 될 거 아닙니까? 2R이. 자, 따라서 요 sin의 A라는 것은, 이 각은 그냥 A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A, sin A라는 것은 2R분의 A다 라고 유도될 수가 있죠. 이렇게. 됩니까? 자, 따라서 A는 자 2R에 sin A다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으로는 이런 거죠. 이게 sin A는 2R분의 A니까 나머지도 똑같이 유도했다 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공식은 sin A분의 A는 이제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다. 요것이 2R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유도가 되는데, 맞죠?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기억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가끔 가다가 요거 sin A하고 스몰 a하고 아래 위가 바뀌어서 기억이 잘못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
이게 아래 위가 바뀌는데 얘는 그대로 있으면 식이 맞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사인이 오는지 분자에 사인이 가는지 헷갈리는 애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딱 기억하라고. A가 누구라 했습니까? 이 삼각형에서 현의 길이죠. 현의 길이. 현의 길이는 마주보는 각의 사인에 비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지름이다. 이렇게 딱 기억을 해놓으면 절대 헷갈릴 위험이 없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거죠. 사인 법칙은 일단은 눈치를 딱 채야 될 게 일단 외접원 일단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일단 외접원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 순간 일단 사인 법칙이 딱 떠올라야 되고요. 두 번째, 자 여기 있는 이놈하고 이놈의 관계가 뭐냐면 요게 대변, 요게 대각이죠. 한 쌍의 대변 대각이니까 한 쌍의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들, 물론 사인 정보가 아니라 코사인 사인에 대해 코사인 탄젠트가 주어져도 사인은 강제로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그지? 어찌됐건 한 쌍의 대변 대각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으면 나머지 변들의 각이나 뭐 여기서 이제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지고 만약에 한 변의 길이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 생각해봐. 이거 두 개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거 두 개가 주어지고 얘가 주어지면 얘를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인 법칙 아닙니까? 게다가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지면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게 사인 법칙 아닙니까? 외접원 반지름.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사인 법칙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여기를 한번 쳐다보세요. A라는 놈이 일단은 이 원 입장에서는 현이지만 이 삼각형 입장에서는 변의 길이잖아. 한 변의 길이잖아. 그럼 B는 당연히 사인 B에 비례하고 2R이 지름일 거고요. 이게 비례상수일 거고 C는 당연히 사인 C에 비례하고 2R이 비례상수일 테니까 이렇게 딱 식을 세워보니까 여기 숨어있는 뜻도 알 수 있겠네요. 결국은 이 삼각형 입장에서 세 변의 길이가 세 각의 사인 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변의 B가 사인 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변 B가 사인 B랑 같다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이 공식, 섞은 공식에 입각해서 문제를 풀지 말고 이렇게 가라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있어. 45도가 있고 여기 60도가 있는데 그지? 이 길이가 2였어. 이 길이가 X라고 돼 있다 이거. 한 쌍의 대변 대각이 나오면 사인 법칙이 또 올랐어야 되겠죠. 게다가 각도 두 개 나왔으니까요. 자 그러면 잘 봐. 이때도 이 공식에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가지 말고 너는 이 원리를 이용하란 말이야.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X면 자 2분의 X다. 이게 뭔데? 요 변과 요 변의 비율이잖아. 비율. 그러면 이 사인 법칙이라는 게 뭐냐면 이 길이 B 대신에 삼각형의 변 B 대신에 맞은편 각도의 사인 B를 대신 써도 된다야. 그럼 이 맞은편에 있는 각도가 요거니까 이 옆에다가는 이 자리에다가는 사인 45도를 X 자리에다가는 요 맞은편에 있는 요각의 사인 값을 이렇게 갖다 써도 이 비율이랑 이 비율이 똑같다라는 게 사인 법칙의 정체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2만 딱 곱해주면 X가 바로 구해지는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있니? 그러니까 변의 B가 사인 B랑 같다. 요 사실을 꼭 좀 명심을 하도록 하고 또 요거는 우리한테 어떤 상황을 던져주냐면 여기 있는 요 지금 각도 자체가 여러분 삼각형의 내각이다 보니까 사인을 한번 그려보면 0도에서 파이까지는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니까 사실은 항상 사인 값은 양수예요. 그런데 이제 좀 조심을 해야 될 게 만약에 사인 값이 얼마 되는 각도를 찾으면 항상 0도에서 파이까지는 예각이 나올 수도 있고 둔각이 나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 우리 삼각형 다룰 때 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0도에서 180도 사이를 다루는 건데 그 값들 안에서 그 범위 안에서 사인 값은 예를 들어서 사인이 뭐 예를 들어서 뭐 2분의 1이 되는 값도 있다 치면 예각이 될 수도 있고 둔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0도에서 파이까지를 다루는 거니까.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변의 B가 사인 B랑 같다 했을 때 만약에 사인 A랑 사인 B가 같다. 자, 이런 어떤 상황이 나한테 주어졌을 때 이거를 사실은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꿀 수 있다라는 소리가 이거잖아요. 자, 요게 사실은 2R분의 A잖아. 여기를 쳐다보세요. 사인 A분의 A가 2R이다. 요거는 요거 두 개 자리 바꾸면 사인 A는 2R분의 A다. 그 다음에 요거는 2R분의 B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요 2R하고 2R이 요게 날라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A하고 B가 같다 이 말인데
이거를 이 과정 거쳐서 이 과정으로 내려오지 말고 여기서 잘 보시면 sin A하고 sin B의 비율이 그냥 A하고 B의 비율인데 이게 똑같다라는 말은 이게 길이가 똑같다라는 말로 그냥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되고 있니? 맞은편 각도의 sin B가 결국 변의 B가 있으니까 이거 두 개가 똑같으면 야 AB가 똑같다는 말이야 그냥. 그럼 이런 거 봐봐. sin A 더하기 sin B가 예를 들어서 sin C다. 이게 ABC가 삼각형 세 내각이라고 쳤을 때 그러면 이거는 이거 제곱. 자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굳이 따져보자면 2R분의 A의 완전 제곱은 4R 제곱분의 A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4R 제곱분의 B의 제곱이 될 거고 이거는 4R 제곱분의 C의 제곱이 될 건데 자 sin A를 2R분의 A, sin B를 2R분의 B, sin C를 2R분의 C라고 했다 했을 때 제곱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거 어차피 다 날라갈 거 아니야 얘들아. 이해가지?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이게 변의 비율이라며. 그러면 sin A를 AK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결국은 요놈 대 요놈은 A 대 B 대 C다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여러분? 그러면 이게 이제 K라고 뒀다 해도 제곱한 다음에 K제곱은 다 날라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길이의 B가 sin B랑 같다라는 거를 그냥 이거를 마치 sin B에 관련된 식을 길이의 식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여기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이거는 A제곱이고 이건 B제곱이고 이건 C제곱이니까 결국은 직각삼각형이다를 나한테 주고자 하는 정보였던 거야. 그치? 그래서 일단은 이 사인 법칙에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변 B랑 사인 B가 같다라는 뜻인데 이걸 이용해서 길이에 대한 정보를 사인 B 안에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해야 돼. 뭐라고? 길이에 대한 정보를 사인에 대한 식으로 숨겨놓을 수 있다는 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 사인의 B가 변 B랑 같다. 안에는 사인에 대한 정보 안에 변에 대한 정보, 길이에 대한 정보가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요걸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기억을 했으면 이제 요거를 봐봐. 이 둔각 삼각형 있잖아. 둔각 삼각형. 이게 지금 이제 예각일 때만 증명을 한 건데 사인 법칙의 둔각 삼각형을 한번 보면 자, 둔각이란 건 여기가 이제 만약에 지름이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 있는 삼각형이 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둔각이 될 수밖에 없죠. 쌤 이게 왜 둔각입니까 하는데 여기 중심이 있고 이렇게 연결해봐. 요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에 대한 토의 길이가 이거잖아 이거. 그럼 이거에 있어서의 중심각은 이거잖아. 그럼 얘가 지금 180도를 넘어섰다. 180도를 넘어섰으면 얘는 90도를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둔각일 때는 이 선분 자체가 이 지름보다 위쪽으로 딱 올라가 있게 되겠죠. 그죠? 어찌됐건 이게 둔각 삼각형일 때도 자 증명을 우리가 한번 해보는데 자 여기가 이제 만약에 뭐 A다 각 A다 요 A, B, C라고 볼게. 자 이랬을 때도 우리가 요거를 이제 이 둔각일 때 이거 증명 정말로 중요하다. 내접하는 사각형 요거 이용을 할 건데 자 여기를 통과하는 이러한 형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말이야. 이렇게 여기를 통과할게. 여기 원의 중심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요 각도하고 여기 있는 요 각도는 더해서 180도가 된다 했잖아. 파이 빼기 A다. 그래서 이 둔각일 때 요 삼각형의 사인 법칙을 증명하는 요 와중에 요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 딱 학습이 됐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둔각일 때 증명은 그냥 넘어가고 그냥 예각일 때랑 똑같다고 하니 둔각은 굳이 살펴볼 필요가 없겠지. 그냥 나는 예각만 보고 이해하자 하고 넘어갔던 사람들은 이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어떤 비밀을 갖고 있고 원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을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 다 틀리는 거야. 즉 이 둔각일 때 사인 법칙 증명을 그대로 문제로 다 만들어내는 게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 나왔을 때 문제들이야 다.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냐면 요 길이 하고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각도를 연결고리로 삼아야 된다 했거든. 이거 두 개 이해갑니까?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이놈이 지금 2R인데
여기가 지름이란 말은 어디가 또 직각입니까? 여기가 직각이죠. 여기 지름이니까 여기가 직각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있는 요 A 맞은편에 요 길이를 우리는 보통 A라고 두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요번에는 요 직각삼각형 한번 봐보세요. 사인의 파이 빼기 A라는 것은 보이죠? 요거분의 요거잖아요. 2R분의 A. 요건데 우리가 사인은 더해서 180도 되는 거는 같다며요. 그럼 이건 그냥 사인 A랑 같잖아요. 요렇게. 됩니까? 이래서 결국은 이게 둔각일 때도 사인 A분의 A는 2R이 된다라는 거, 요런 결론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 지금 우리가 사실은 이 삼각형에 대한 거지만 이 내접 사각형에 있어서 요 삼각형으로 요 삼각형에 대한 정보들을 갖다가 지금 캐냈잖아요. 이게 바로 내접하는 사각형 나왔을 때 얘, 그리고 이거 두 개가 더해서 180도 된다는 걸 연결고리로 삼아야 된다라는 요 사실이 이 둔각 삼각형일 때 사인법칙 증명 안에서 학습이 돼 있었어요. 이걸 다 문제로 만들어내는 게 내접 사각형들에 대한 문제들이 정체야. 아시겠지? 자, 그래서 사인 법칙이란 거는 일단 외접원의 반지름,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 대각의 경보가 주어지고 다른 변이 주어져 있거나 각이 주어져 있을 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각도 두 개가 주어지면 무조건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각도 두 개랑 변 하나 주어지면 그 변은 무조건 누군가의 대변이니까요. 각도 두 개 주어지면 나머지 하나 더 주어진 거잖아. 그 다음에 사인의 B가 변비랑 같다. 이걸 통해서 뭔가 현의 길이가 나오면 맞은편 각도, 맞은편 원주각의 사인값의 비례하고 비례 상수는 지름이다. 이걸 통해서 변비가 사인비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변의 B 대신에 사인비를 써도 되고 사인비 대신에 변비를 써도 된다. 그리고 요 안에 매우 중요한 사실은 변에 관련된 삼각형의 세변에 관련된 정보를 사인에 관한 식 안에 숨겨 놓을 수 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실이라고 했어. 사인의 식 안에 변에 관한 정보를 숨겨 놓을 수 있다. 요게 이제 요걸 이용하는 문제들인 거죠. 꼭 좀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주도록 하시고. 자, 이제 사인 법칙은 이 정도 일단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법칙 한번 가보는데, 코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이제 일단 이런 거예요.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A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하고, 여기 길이를 예를 들어서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각도가 이제 세타다 했을 때, 항상 이런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어떻게 유도하냐면, 여기서 일단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럼 직각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겠죠? 이 코사인 법칙 증명할 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삼각형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으로 다 만들어지는데, 이 두 개의 삼각형은 지금 현재 말이야 뭘 연결고리로 갖고 있니? 요거를 연결고리로 갖고 있단 말이야. 요걸 연결고리로 삼으란 말이야. 이 두 개의 삼각형을 연결할 때. 자, 그때 이때 요 길이는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자, 봐요. 요거 분의 요 놈이 이 각의 코사인이라네. 이해가지? 그러니까 얘가 A면 얘가 A 코사인이 돼야 얘분의 얘가 이 각의 코사인 되지. 코사인 되지. 그럼 선생님 분명히 이 길이 나오고 이 길이 나오면 이 길이 표현하라 했잖아. 쓴다고. B 빼기 A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을 어떤 식을 갖다가 두 개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뭘 연결고리로 삼아야 되냐면 요거예요. 요걸 연결고리로 삼는 거예요. 즉, 이 왼쪽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얘에 대해서, 오른쪽 직각삼각형의 피타고라스 얘에 대해서 쓴 거, 그거 두 개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연결시키는 거예요. 자, 먼저 요거 A제곱에서 A 이야기를 요놈 제곱이죠. 이게 누구냐면 여기는 요거 한번 쓸까요? H의 제곱이에요. 맞죠? 자, 이제 우변에서 여기서 볼게요. 또 마찬가지로 H 제곱은 이거 C의 제곱에서요. 빼기 이놈 전체 B 빼기 A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요게 바로 또 H의 제곱인데 요 두 개가 똑같잖아요. 그럼 우변에 있는 얘들 둘이 똑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요거 A 제곱 묶어내면 요게 1 빼기 코사인 제곱 되잖아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1 빼기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이지. 요게 이제 요 좌변 정리한 거고요. 우변은 얘죠. C의 제곱 빼기, 자, 요거 안에 거 요거 전개해 보면 A 제곱 코사인의 제곱 세타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돼요. 맞나? 자, 요거를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코사인의 제곱 세타 플러스 2ab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딱 전개한 다음에 요 밑줄친 요거 있잖아요. 요거 좌변으로 탁 보내보면 좌변으로 탁 보내보세요. 그럼 a 제곱을 묶어내면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1이잖아요. 그럼 좌변 요거 넘기는 순간 a 제곱만 남잖아요. 요거는 c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c제곱만 남기고 다 넘기는 순간 우리가 알고 있는 a제곱 요거 넘어가면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세타다. 자, 요런 식이 이제 드디어 등장하게 되는 거지. 이놈의 제곱은 이놈 제곱 더하기 이놈 제곱 빼기 2배의 요거의 코사인 세타다. 요런 코사인 법칙이 이제 드디어 유도가 되는 거예요. 되나? 물론 요거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또 할 수 있으면 요거는 선생님이 그때 이런 이야기 했지? 이걸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외울 때는 선생님이 노하우 하나 알려드렸잖아. 이거를 왼팔 이거 왼손이죠? 이걸 오른팔로 봅니다. 그럼 왼팔 오른팔이 있으면 요 사이 각도가 지금 세타인 거고 알겠지? 그럼 이 공식이 2배의 왼팔 오른팔 분의 왼팔 오른팔 분의 왼팔 제곱 더하기 오른팔 제곱 빼기 맞은편 제곱 이렇게 외우면 된다 해서 2배의 왼팔 오른팔 분의 왼팔 제곱 더하기 오른팔 제곱 빼기 맞은편 제곱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어.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사실은 재미난 사실을 하나 나한테 던져주는 게 바로 코사인 세타를 이렇게 썼더니만 왼쪽은 각도에 대한 정보고 오른쪽은 길이에 대한 정보니까 아까 사인도 말이야 변비가 사인비다 했으니까 사인에 관련된 시간에 길이를 숨겨 놓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듯이 코사인도 보니까 왼쪽은 코사인인데 오른쪽은 길이로만 표현이 돼 있잖아. 아, 그러니까 코사인 안에도 뭔가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길 수가 있겠네. 이걸 통해서. 그지? 이해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있는 이 증명을 통해서 이 코사인 법칙을 딱 해냈을 때 말이야 첫 번째로 일단 세변의 길이 b를 알고서 세변의 길이 b를 알고서 각도를 갖다가 물을 때는 자 보세요. 세변의 길이 b라는 건 이 분수가 비율이잖아요. 비율. 그러니까 이 세변의 길이를 안다고 해서 각도를 구할 수 있는 건 물론 맞겠지만 굳이 길이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세변의 비율만 알아도 코사인 값은 구해지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세변의 길이 b라고 했습니다. 길이를 알아도 되지만 비율을 알아도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가 요게 뭐 2대 3대 뭐 예를 들어서 뭐 4다. 2대 3대 4 이렇게 이게 이제 삼각형의 세 각이라고 치면요. 삼각형 세 각이 치면 2대 3대 4가 이게 이제 주어졌다고 치자.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써야 될 법칙은 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이야? 코사인 법칙인 거예요. 왜? 아까 내가 변비가 사인비라고 했잖아. 이게 지금 사인비가 주어져 있다는 말은 세변의 길이비가 주어져 있는 거야. 세변의 길이비가 주어지고서 각도를 하나 물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코사인 법칙을 일단 스타트로 끊어야 돼. 생각이 나야 된다고. 그리고 요 안에는 분명히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 각도 정보 안에 이 길이에 대한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장치가 있잖아. 코사인에 대한 식을 쭉 줬어. 그걸 내가 길이 정보로 바꾸고 싶다. 길이 정보로. 그럼 이 식이 또 올라야 되는 거야. 아시겠지? 그 다음 두 번째로 두 변과 각 하나. 자, 이때도 사인 법칙이 또 올라야 된다. 보니까 이 두 변과 이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식이 이 식의 정체였잖아요.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이 맞은편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게 이 식의 정체니까 만약에 두 변과 각 하나 주어지면 일단 코사인 법칙이 또 올라야 되는데 이때 선생님 이 두 변과 사이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왜 그냥 각 하나라고 쓰셨어요? 만약에 여기 각도가 아니라 여기 각도가 주어졌는데 이거하고 이게 주어지고 이 각은 사이각이 아니야. 이때도 코사인 법칙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건 하나 있어요.
조심해야 될 거는 만약에 이 각도가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이런 각도 자리가 나와 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쓰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를 막고 x라고 두고요. 이거 주어져 있으면 일단 코사인 법칙을 쓰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 있잖아. 그러면 뭐를 예고하냐면 x가 두 개 나올 것이란 예고야. 그러니까 만약에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상태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x라는 값이 두 개가 나올 텐데 그 두 개가 다 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코사인은 0도에서 파이 사이에 이렇게 감소함수니까 코사인은 0도에서 파이 사이 감소함수니까 분명히 이런 이야기라고. 코사인은 1대1 대응함수니까 코사인 세타 값은 단 하나로 정해질 수밖에 없어. 코사인 세타가 얼마다 라는 것만 찾아내면 그거에 대한 각도는 딱 한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4분면이 몇 4분면인지에 따라 부호가 바뀔 거라는 거. 요걸 조심해야 돼. 아까 사인은 뭐였어? 0도에서 파이까지 계속 양수만 나왔었죠? 음수는 안 됩니다. 삼각형으로 돼. 그런데 사인 값은 마찬가지로 0도에서 파이 사이에 어떤 사인 값이 정해지면 두 개가 나와요. 예각이냐 둔각이냐. 맞지? 자, 그거에 반해서 코사인은 코사인 값이 정해지면 각도는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그게 1사분면 각이냐 2사분면 각이냐에 따라서 부호가 반대가 될 거란 걸 꼭 명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이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니라 각 하나 주어지고 두 변 주어지면 일단은 이 x가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있어야 돼. 2차 방정식이니까. 그 중에 하나만 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둘 다 답이 될 수도 있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래 가지고 여기가 이제 b고 여기가 a고 여기를 x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두 변과 사이 여기가 아니고 여기 각도가 주어졌다 치면 한번 써봐. 식을 a의 제곱은 x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bx 코사인 세타니까 이게 x에 관한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나오는 이유는 여기가 만약에 이거 좀 그림을 똑바로 그리자. 여기가 A일 때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여기가 A라고 보면 사실은 이 커다란 삼각형에 대해서도 잘 봐. 이게 B고 이게 A고 이게 세타라는 사실. 그치? 그 다음에 이 쬐끄만 삼각형에 대해서도 이게 B고 이게 A고 이게 세타라는 사실이 똑같기 때문에 이 커다란 거 입장에서나 조그만 거 입장에서나 코사인 법칙을 쓰면 둘 다 식이 이거라고. 둘 다 식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커다란 놈의 값이 x로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이만큼의 값이 여기는 x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사실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얘하고 얘란 거야. 근데 이게 두 개가 다 가능할 때도 있고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때도 있지만 어찌됐건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니더라도 그냥 각 하나 주어지고 두 변 주어지면 먼저 코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이게 무조건 떠올라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자, 일단은 변 두 개에 세 변의 길이 b가 주어지고 각도를 물으면 코사인 법칙 떠올려야 되고 두 변과 사이각 나오면 무조건 100% 코사인 법칙 스타트 끊어야 되고 그게 아니더라도 두 변과 각도 하나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이 먼저 떠올라야 된다. 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코사인 식 안에 코사인 길이에 혹은 뭐 코사인하고 사인이 섞여 있는 식인데 그 식을 만족하는 삼각형의 유형을 묻는다든지 그러면 그 정보들을 전부 길이 정보로 바꾸라는 이야기니까 자, 코사인을 길이 정보로 싹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요 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 코사인을 길이 정보로 다 바꾸고 삼각형 세 변의 길이 정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요 식이 딱 떠올라야 돼. 아까 사인은 뭐가 떠올라야 되나? 뭐 사인은 이걸 길이 정보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2R분의 A가 딱 떠올라야 되는 거지. 그치? 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놈과 이런 놈으로 어떤 관계식인데 요 A하고 만약에 세타 이런 것들이 삼각형의 각도들이야. 근데 그것들을 전부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꾸고 싶으면 이놈들 대신에 이렇게 이놈들 대신에 이렇게 바꿔치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야지 그게 삼각형 세 변의 길이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될 거라는 거야. 꼭 기억을 하자. 자, 이게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 자, 이 정도가 이제 코사인 법칙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코사인 법칙은 이 예각일 때 증명도 중요하지만 둔각일 때 매우 또 중요하거든요. 둔각일 때는 이 식을 따로 유도하는 건 아니고 식이 똑같아질 거란 거. 자, 보통 이렇게 이제 둔각 삼각형이 딱 나오면 이 길이가 예를 들어서 뭐 A고 이 길이가 B고 이 길이가 C라 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긋는 보조선은 이걸 연장을 한 다음에 이게 수선의 발을 딱 내리고
이 각도랑 더해서 180도다. 이걸 연결고리로 삼는 거거든. 이게 어디서 체화가 돼 있어야 돼? 코사인 법칙 둔각 증명할 때. 코사인 법칙 둔각 증명할 때 쓰는 원리가 이건데, 이거를 문제로 싹 만들어낸 게 둔각삼각형에 대한 문제들이야. 자, 그럼 이것도 잘 보세요. 여기 각도가 세타일 때, 이 둔각일 때도 아까 그 코사인 법칙 그대로 적용된다는 걸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봐봐. 이때는 내가 연결고리가 뭐냐면 요 삼각형하고, 그지? 요 커다란 삼각형하고 연결고리가 어디냐면 여기, 요 길이가 일단 연결고리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180도다. 요게 연결고리인 거예요. 자,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파이 빼기 세타잖아. 그럼 여기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곱하기 코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인데, 우리 아까 배운 거 있잖아요. 두 개 더해서 180도 되는 코사인은 부호가 반대라며.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의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되고 있나?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이 커다란 놈하고 이제 연결고리, 마찬가지로 얘를 연결고리 삼아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는 거죠. 되고 있나? 자, 이제 뭐 이건 뭐 안 써봐도 되죠? 아까랑 식이 똑같으니까. 자, 뭐 한번 써볼까? 이놈 제곱에서 빼기하기를 이놈 제곱, 이놈 전체의 제곱하면 마찬가지. 이거 마이너스 a 제곱 해봤자 a 제곱 되고, 이거는 코사인 제곱 세타. 이게 좌변일 거고, 그지? 우변은 이 커다란 걸 보면 c의 제곱에서, 자,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마찬가지 b 빼기 a 코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이 될 거니까 얘랑 똑같잖아요. 이해가 되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런데 이제 이러한 그림과 이런 그림에서 우리가 이거는 얘를 연결고리로 삼아서 이쪽 피타고라스랑 이쪽 피타고라스를 얘 연결고리 삼아서 만든다. 그 다음에 얘는 둔각 나왔을 때는 연장해서 수선의 발 내린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해서 180도라는 거 하고, 여기는 이놈을 연결고리 삼아서 만든다. 이 작업이 항상 여러분들 손으로 한 번쯤은 돼 있었어야 이런 거 나왔을 때 수선의 발 내리고 여기를 연결고리 삼아 볼까? 내지는 이거 나오면 연장해서 수선의 발 내려서 얘 개를 연결고리하고 요거 두 개를 연결고리로 삼아 볼까? 이게 체화가 돼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수능에 나오는 문제들을 만들어낼 때의 도구들이야. 교과서에 있는 저런 성질들을 이용해서 둔각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이런 일반 삼각형에 관련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거라고. 이걸 반드시 손으로 한번 자 유도를 해보고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이야기를 해봤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금방 좀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거지만 이런 거잖아.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그지? 만약에 이렇게 삼각형이 이제 일반 삼각형이 이렇게 두 개가 쪼개져서 나왔다 했을 때는, 자, 일단은 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초록색 삼각형 요거 하나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이 삼각형이 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그지? 이때 먼저 요 노란색 삼각형하고 초록색 삼각형 이렇게 있다 치면,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의 연결고리는 뭡니까? 이 두 개 연결해서 뭔가 식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연결고리 일단 이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요각하고 요각입니다. 요게 세타면 요게 파이 빼기 세타다. 아까 얘기했죠? 두 개 더해서 180도 되는 사인 길이는 같고 나머지는 부호 반대다. 이걸 연결고리 삼아 이 두 개의 삼각형들의 식들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노란색 삼각형하고 이 빨간색 삼각형의 연결고리는 어딥니까? 이거는 일단 이거죠. 이거 이 길이 그리고 이 각도죠. 만약에 세 변의 길이가 다 주어져 있다 치면,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고 여기서는 두 변 주어지고 한 변이 안 주어져 있다 치면, 요각에 대해서 노란색에서 코사인 한번 쓰고 요각에 대해서 빨간색에서 코사인 한번 쓰면 각도가 같으니까 그 두 개 길이 같다라고 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말의 의미야. 그러니까 요 삼각형하고 빨간색 연결고리는 이 길이가 일단 보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일단 보여야 된다고. 다시 한번, 이거 두 개의 연결고리는 중간에 이거, 그리고 이 각도 더해서 180도라는 거.
이거 전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증명해서 다 유도해낸 것들이야, 그지? 그리고 요 삼각형은 이 길이가 일단 공유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공유되고 있으니까 그 두 개를 연결고리 삼아서 뭔가 식을 갖다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꼭 좀 기억을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고, 자, 다시 한번 여기를 마지막으로 세 변의 길이가 그래서 주어지면 코사인 법칙을 스타트로 끊어야 될 것이고, 두 변과 각도 하나가 주어지면 마찬가지 코사인 법칙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고, 각도가 두 개 주어지는 순간 사인 법칙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될 것이다. 그리고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될 순간은 외접원 반지름, 그 다음에 한 쌍의 대변 대각이 주어지고 나머지 변 하나 주어지거나 나머지 각 하나 주어졌을 때, 맞죠? 그 다음에 뭐라고? 사인 법칙은 곧 변비가 사인 비다를 알려주는 거였고, 자, 코사인 법칙은 세 변의 길이 B 주고 각도 하나 물을 때, 길이 B야 B, 길이 각 꼭 안 주어줘도 돼. 그 다음에 두 변과 사이각 내지는 두 변과 각 하나가 주어지고 나머지를 물을 때 코사인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돼. 그리고 만약에 그 두 변과 사이각이 아닌 다른 각이 주어졌을 때는 코사인 값이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 여기 좀 꼭 좀 명심하자.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나, 0도에서 파이 사이에 사인은 항상 부호가 양수이지만 만약에 사인 값이 나왔을 때 각도가 두 개 나올 수 있다는 거, 예각 하나 둔각 하나, 요거를 잘 따져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고, 코사인은 만약에 값이 주어지면 각도는 하나밖에 안 나오지만 몇 사분면이냐에 따라 부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요걸 좀 명심을 하시길 바래. 우리가 지금 어차피 다루는 삼각형은 0도에서 파이 사이에서만 다루는 거니까, 그지? 요 두 개의 각도 범위를 잘 생각을 해야 실수 없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아시겠지? 그리고 꼭 기억을 해야 될까? 더해서 180도 내는 사인 길이만 갖고 나머지는 부호가 반대다. 이거는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삼각형의 면적에 대한 거 이야기를 하고 개념 정리를 마치고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삼각형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밑변 길이가 A고 높이가 H다 했을 때, 그지? 이 각은 그냥 B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랬을 때 원래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에 A 곱하기 H 이건데,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우리가 이제 요 직각 삼각형에서 요 H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C에다가 여기는 요 각에 사인을 곱한 거죠. C 곱하기 사인 B죠. 아니, 그냥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은 이거분의 이거를 우리는 사인 B라고 부르니까, 그지? 얘가 C면 얘가 C 사인 B여야 얘분의 A 하면 사인 B가 나올 거냐. 어찌됐건 H가 요거니까 H 자리에 요걸 대신 넣었더니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공식이 이렇게 해서 탄생을 했어요. 되고 있습니까? 두 변과 사이각이 주어졌을 때 면적 구하는 공식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하고 있니?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서 이제 사각형을 한번 보는데, 자, 우리가 명심해라. 일반적으로 사각형 면적을 한 방에 구하는 경우는 드물다. 무조건 일단 사각형이 나오면 내가 알 수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하기가 제일 1원칙이야. 내가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하기. 근데 이제 얘를 한 방에 구할 수 있을 때는 언제냐면 대각선 길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고요. 이 사이 각도가 세타라고 나와 있을 때, 이 길이가 A, 이 길이가 B, 그 다음에 이 각이 세타. 그러면 이 사각형 면적은 2분의 1의 AB의 사인 세타가 돼요. 선생님,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하고 똑같네요? 왜 똑같으냐면 연장선을 그려보는데, 요 A랑 평행선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여기도 A랑 평행선을 그려보면, 그리고 여기는 요 B 있잖아, B. 이게 B죠. 미안합니다. 이게 B예요. 요 A랑 평행선을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보고,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보면 평행사변형이 생길 텐데, 요 A랑 평행하니까 여기는 A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길이 B랑 평행하니까 여기는 B일 거고, 그 다음에 이 각도가 세타이면 이 각도는 이제 뭐 세타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됩니까? 이거를
여기 세타라면 또 헷갈리는 애들 이렇게 다. 어차피 세타라 봐도 되는데, 여기 연장을 이렇게 하면, 그치? 여기를 뭐 세타라고 하지 말고, 여기 각도를 그냥 세타라고 해볼까? 오케이? 그럼 당연히 여러분, 여기 각도가 세타고, 그러면 여기 각도가 세타고, 왜 평행선이잖아요? 그럼 여기 각도도 세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동의각, 억각. 맞죠? 어찌됐건 이 각도가 세타면 여기 각도도 세타일 텐데, 이런 거잖아? 여기에는 이 길이 알고, 이 길이 알고, 이 각 알 때, 이 식의 정체는 뭐냐면, 이 바깥쪽에 있는 커다란 사각형 절반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나가는 삼각형을 생각해요. 삼각형. 그러면, A, B, 사인 세타의 절반. 요게 요 삼각형이니까, 요 삼각형은 요 사각형 노란색의 절반이잖아요. 그런데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요 하얀색 사각형도 지금 노란색 평행사변형의 절반 아닙니까?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니까.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사각형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요 면적이 요 하얀색 사각형 면적과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어찌됐건 두 대각선의 길이와 그 이루는 각도의 사인이 주어져 있으면 이 사각형 면적을 한 방에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는요, 구할 수 있는 삼각형으로 쪼개서 구한다가 가장 1원칙이야. 명심해. 자, 어찌됐건 요거 두 개가 가장 교과서에서 나오는 기본이고, 자, 이번에는, 자, 이거는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는 잘 강조를, 현행 교과과정에서는 강조를 안 하는데, 옛날은 있잖아, 여기에서 파생되는 두 개의 공식이 있는데, 아까 순두병 문제 풀다 보니까 요 공식 쓰라고 내 문제가 하나가 있더라고. 자,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요에서 이제 길이하고 사인, 코사인에 대한 각도에 비하고 체인지 할 수 있는 관계가, 물론 사인도 있고 코사인도 있다 했잖아. 사인은 이거였잖아. 만약에 이 사인 A를 2R분의 내가 A로 바꿔치기 할 수 있단 말은, 이 사인에 대한 거를 길이에 대한 정보로, 길이에 대한 정보를 각도에 대한 사인 값으로 이렇게 다 바꿔치기 할 수 있는 도구가 저거잖아. 소거할 수 있는 관계식이잖아, 이게. 그럼 여기서 내가 만약에 이 사인 B를 소거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 관계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요 관계식이 떠오르면 되죠? 그럼 요 식은, 자, 요와 같은 식을 또 파생시키죠? 자, 이 사인 B 대신에 이걸 그대로 넣었다 치면 2R분의 B 이렇게 될 거니까 정리해보면 4R분의 ABC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무슨 공식입니까?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만 알면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가 알면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게 혹시 여기 공식이 정리가 돼 있나? 모르겠어. 아마 안 돼 있을 거야. 모르겠어. 안 봤어. 이거는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는 요놈을 요 공식에 의해서 소거해서 얘로 바꿔치기 하는 순간, 그지? 요런 공식이 하나 탄생하죠. 외접원의 반지름과 세 변의 길이를 알면 삼각형 면적을 구할 수 있다네. 이번에는 이 A하고 C를 갖다가 A하고 C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여기는 요 A하고 C를 갖다가 사인의 값으로 바꿔치기 하는데, 요거는 현의 길이니까 A 대신에 2R 사인 A, 그 다음에 C 대신에는 2R 사인 C로, 이런 것들로 이 AC를 소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재미난 또 식이 하나 만들어지나. 2분의 1에 2R에 사인 A, 여기는 2R에 사인 C, 그 뒤에 사인 B 이렇게 될 거니까요. 이 하나 약분을 딱 이렇게 하고 나면 결국 2R 제곱에 사인 A 곱하기 사인 B 곱하기 사인 C. 자, 이런 면적도 하나 공식이 나오네, 그치?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 알고 외접원 반지름 알아도 삼각형 면적 구할 수 있는 공식이 하나 탄생이 되네. 자, 이거 두 개는 사실은 옛날 교과 과정이나 나오는 거고 최근에는 강조하지 않는 거지만, 그래도 여유가 되면 머릿속에 한번 넣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또 요거를 안 외우고 뭐 다른 방식으로 물론 접근해서 면적 구할 수 있게 다 내겠지만, 요걸 또 알고 있었을 때 또 더 빠르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지? 어찌됐건 이건 뭐 손으로 한번 유도해보는 데서 그냥 그쳐도 돼.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요런 공식들도 사실은 내가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요 경험이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까지 정리를 해봤어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면적까지. 자,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 자,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요. 이런 이제 개념 정리한 바탕으로 문제를 쭉 한번 풀어 나가 보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